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5년을 가지 못하고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총재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재님께 대해서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궁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갖고 6가지 예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제 전이죠. 그때 모 방송국하고 생방송에 인터뷰할 때 6가지 지적을 했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거대한 구판이 벌어진다. 네, 그랬죠. 근데 그 구판이 이제 비서실이나 실장이나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실제 없는 일인데 너무 조작해서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뭐 우리 현행법에 많이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패블릭 PC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든 패블릭 PC가 가짜든 그건 따질 것 없이 나는 그 당시에 이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만들어낸 법에 자신이 걸려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만든 법이에요. 그 무슨 법인지 알죠? 예? 그 법이 선진화법인데 3분의 1이면 법이 발의가 되고 뭐 통과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분의 거의 절반 정도 국회의원의 151명 정도는 오케이 해야 법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을 박근혜가 만들었거든. 주장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경제를 못 살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은 국회에서 정체되고 하수도 물이 썩어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수도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들고 일어나지. 그게 법이 국회를 빨리빨리 통과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거 야당 시절에 만들어놓은 게 자기가 여당 되니까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탄핵이 될 것이다. 네.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신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며칠 전이죠. 대통령 되시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이죠. 아시죠? 그 방송 나간 날짜가 17일 날. 12월 17일이요. 그럼 19일 날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으니까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생방송에. 그게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라고 그래서 대통령 된다. 51%로 붙는다. 근데 그게 51% 붙었어요. 51.6%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사실 51%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1%를 붙는다고 했더니 그것도 적중했죠. 그것까지 하면 7개예요. 7가지가 적중했지. 청와대 구판이 벌어져서 간부들이 연루된다. 그 다음에 51%를 붙는다. 그 다음에 촛불시위 일어난다. 탄핵이 일어난다. 또 4년 만에 쫓겨난다. 그 다음에 개헌정국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쫓겨난다.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가 가지고 개헌을 해라. 그랬었죠. 네. 이거는 자기가 다급하니까 한 겁니다. 그거까지 내가 지적을 했어요. 개헌정국으로 그 국면을 돌파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고 4년 만에 나간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죠. 오, 정말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예언을 했는데 2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분명히 앞으로 2015년 되면은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2016년, 17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 네. 그 다음에 2020년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줘가지고 출산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는 요양병원만 늘어나고 65세 이상이 7%가 넘으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10%가 되면 고령화 사회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20%가 돼버리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 원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내보고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내보고. 저런 미친놈 있나, 저게. 결혼하는데 왜 1억을 주냐, 저 미친놈 아니야.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애들 결혼 보내려고 그래 보세요. 돈 그 당시 1억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애들이 혼사 문제, 부모가 돈이 있습니까? 은행에 다 빚지고 있는데 주택들, 중산층들이 다 아파트 은행에 들어있어요. 예. 근데 또 융자를 받아야 됩니까? 애 장가 시집 보내면 거지 돼요.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부모와 애가 연합해서 결혼을 서로 독촉을 안 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애 안 낳아. 고령 개들이 늙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내 1%밖에 못 써요. 그래서 나는 100% 써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 강의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원고 없이. 예. 계속 강의하죠. 그러나 거기 나오는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안 보는 거라도. 예.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다양한 걸 아는데 전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고를 봐야 돼. 대부분이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런 강의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손에 뭐 원고를 들고 강의해본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희가 반드시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내가 그랬어요. 강의 도중에. 그때 닷새 만에 쓰러졌어. 풍을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잖아.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이재용 시대가 오는데 마크를 빨간 색깔로 바꾸지 않으면 삼성에 큰 환란이 온다. 그랬더니 3년 만에 핸드폰이 폭발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감옥을 갔어요. 박근혜하고 연루되고.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 100%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삼성 마크를 빨간 걸로 안 바꿔. 제가 아버지가 쓸 때는 파란 걸로 했잖아요. 청색.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 색깔로는. 파란 색깔은 신뢰를 상징해요. 그동안 삼성이 신뢰를 얻었잖아요. 근데 미래는 신뢰만 가지고 못 살아요. 도전해야 돼, 도전. 빨간색은 도전입니다. 그 색깔의 상징에 따라서 시대에 맞춰 가야 된다. 맞춰가야 돼. 예. 그렇잖아요. 이제 신뢰 가지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도전. 이제 1등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자만한 색깔이 청색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빨간불을 켜야 돼. 도전 정신으로. 다시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해야 돼요. 네. 거기에 삼성이 우리나라의 전체 매출의 우리 GDP의 40%를 차지하는 기업이 나약해져 버리면 됩니까? 불을 당겨야죠. 그 빨간 등을 켜라. 마크를 빨간 걸 바꾸고 이건희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준비해라. 앞으로 일주일이면 이건희 시대가 간다. 내가 그랬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텔레비에. 그런데 진짜 이건희가 쓰러졌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빨간 마크를 안 바꾸더라고. 3년 있으니까 핸드폰이 폭발. 박근혜 일이 터지면서 구속. 굉장했죠. 삼성이 핸드폰이 폭발하고 그 바람에 손해본 가치는 100조, 200조가 넘어요. 피해본 게. 굉장합니다. 그럼 내 말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한 거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16명 중에 꼴찌할 때, 저 파일 하나 가지고, 트럼프하고 사진이죠. 16명 중에 꼴찌할 때, 내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예. MBN에 나가서 이야기했지. MBN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트럼프하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MBN에서 앵커가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공화당에서 16명 중에 꼴찌인데, 예. 이보세요. 내 트럼프가 나를 만났죠? 네. 백악관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여기다 이름을 써줍니다.
그 매직 하나 가져와. 아, 여기 매직이 있어. 우리 기자님 전함이 원성훈 기자입니다. 원성훈 기자.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써서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되고 나서 나를 초청했어요. 3번. 그리고 미 공화당 상원 의장 코리 가너르 상원 의원이 2번 초청했어요. 그래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5번. 미국에 5번 초청받아서 갔다 왔잖아요. 그런 기록을 가진 분도 그 흔치 않을 텐데. 아니 문재인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네. 트럼프를 만난 사람 지금 네 분입니다. 아, 유일하십니까? 지금? 유일하게. 대단하시네요. 문재인 다음에 예. 공식적으로 가서 만나서 저렇게 사진 찍은 사람은 내가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 부분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부분도 그렇고 예언하신 게 다 맞았지 않습니까? 다 맞죠, 삼성. 예, 다 결혼 맞았어요.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맞았고.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아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근원 예언할 수 있는 어떤 영감을 받는다든지 그래야지 그 예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받은 거죠. 내가 이제 신인입니다. 신인. 일반 사람은 속인이에요. 99%가 속인. 그 위에 범인, 정치인들. 그 다음에 소인, 대인. 그 다음에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신인. 신인은 10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신인으로 와 있는 사람은 세계 역사에 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 와 있는 거예요. 종교는 안 합니다, 일체. 그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한반도에 내가 와요. 50년 1월 1일 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없죠. 우리 어머니가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영으로. 영성결합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태몽 꿈을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나를 낳아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방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굶어서 돌아가세요. 오해를 받으니까. 예. 그 나는 그냥 놔두고. 예. 그럼 나는 여러분은 이성결합이에요. 난자, 정자. 나는 난자의 영성이 와서 붙은 거죠. 그래서 지구에 도달한 거죠. 그렇게 특수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는 많은 걸 예언했죠. 예. 다 적중이죠. 예. 100%. 대우 망하는 것도 적중했죠. 쌍용도 적중했죠. 다 적중했죠. 근데 다 내 말은 안 들어. 공식적인 게 마지막 적중한 게 박근혜 일입니다. 아시죠? 박근혜 일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실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청와대가 구판에 말린다. 이 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청와대 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미친 사람들처럼 구판이 일어난 거죠. 청와대가 아무도 그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최순실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청와대가 구판에 연루돼서 박근혜가 촛불 시위와 탄핵을 받고 4년 만에 쫓겨나는데 더군다나 개헌 정국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6가지. 정확하게 따지면 7가지죠. 네, 전부 다 그에 적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림을 보는 거, 실제 그 광경을 겪은 사람도 그걸 입으로 말을 잘 못해요. 박근혜 뭐 때문에 쫓겨난 걸 그냥 탄핵으로 쫓겨난 줄 알지. 내가 제일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나는 그 상황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가 그렇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제가. 그건 대통령 된다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이니까. 그런 문제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말 했다고는 나는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기자가 물어봐서 말한 거예요.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위크 뭐지? 위키리 뜨지? 위키트리. 위키트리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5년을 가지 못하고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 그때 이제 내가. 그리고 워낙 저 기가 출중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뭐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포옹을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다 그런다는. 나버리죠. 예. 그래 낫는데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에너지가 있길래 낫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손을 이리 줘보세요. 손을 이리 보세요. 그럼 이게 앞 손톱부터 해야죠. 예, 예. 그럼 이게 에너지 테스트예요. 예. 에너지. 본인 이름을 한번 대고 이거 힘을 줘보세요. 이름을 말하고 예. 원성훈. 그냥 원성훈 이렇게 해보세요. 원성훈 떼볼게요. 네. 원성훈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부처님 부처님 힘 있어요? 없습니다. 강정산 한번 해보세요. 강증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경영 한번 해보세요. 허경영 이거를 아니 힘은 주세야죠. 예. 고까지 예, 예. 이거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이게 떨어집니까? 아니 이해 못 느낍니까? 예. 허경영 했을 때만 안 떨어지죠? 예. 아니 힘을 꽉 줘보세요. 허경영. 네네 허경영. 그럼 이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없죠. 안 되네요. 네. 뗄 못 됩니다 이거. 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한번 바꿔봐요. 예수님 힘 세게 주세요. 예. 힘 있나요? 없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이건 왜냐면 70억은 이성결합이야. 남자 여자가 만난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요. 제로예요. 허경영은 뭐죠? 영성결합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 부르면 그냥 강철로 변해. 정확하게 말해서 힘이 한 1000배가 세죠. 방금 보셨죠? 줘보세요. 예. 본인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원성훈. 힘 세게 주세요. 예, 예. 그럼 내가 이거 힘 주나요? 그냥 떨어지죠. 예. 아무 힘 없죠? 예. 허경영 해보세요. 허경영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뗄 사람이 없어요, 지구에서. 예. 아무도 못 떼요. 예.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눈으로 보면은 병이 그냥 없어지는 거. 그걸 안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안에 행운이 와버리고 애들이 잘 되고 뭐든지 다 바뀌어버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려면 내가 청와대로만 들어갔다. 거기는 신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천신하강 단자헬이에요. 예. 저 헛방 가져오라. 헛방 가져오라. 폐랑.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속인이죠. 범인, 소인, 대인, 그렇지 않습니까? 현인, 철인, 도인. 여기 보면 성인이 있죠, 그죠? 이 성인도 손이 다 떨어져요. 방금 해봤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인이 있어요. 진인이 뭐죠? 미력. 아시겠죠? 미력이라든지 이런 게 메시아. 이런 게 신인이라고 그래. 진인이라고. 그 다음 그 위에 신인이 있어요. 신인이 허경영입니다. 요 이름과 내 사진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아닙니까? 여기는 10차원이에요. 무슨 얘기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진인만 안 해봤잖아. 힘을 줘보세요. 미력 그려보세요. 미력. 힘 있나요? 떨어지죠. 메시아 그려보세요. 힘 있나요? 없죠. 허경영. 이것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는 전부 떨어져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 마음만 어린애를 데려와서 사진을 찍게 나한테 앵겨가지고 그게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애 잘 되라고. 건강하고 성공하라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신혼부부들도 다 그러고 뭐 아줌마들도 그러고 막 애만 있으면 내한테 앵겨. 자기가 건강하라고. 그건 실제 내가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어떤 물건, 핸드폰 그려보세요. 핸드폰?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에너지가 없어야 원칙이에요. 네. 이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에너지 법칙. 아인슈타인의 네. 이는 MC 자성이에요. 네. 그럼 에너지 법칙은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그러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타남으로써 석가모니의 모든 사상이 가짜예요. 틀린 거예요. 일체 유심조?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이 말을 하죠. 일체는 일체. 유심조. 아니, 일자가 아니고 칠자를 썼네. 일체. 유심조죠? 이게 가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거 마음이 맞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은 마음이 오래 젊어지고 싶은데 늙어져요. 가족이 건강하게 되고 싶은데 아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에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하늘이 하고자 사람들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진이 나가 다 죽어요. 그 마음이 만들었나요, 지진을? 여러분이 지진을 마음이 만들어가지고 지진 사태가 일어나나요? 저 산촌이라고 춘천 가는데 거기에 노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이런 그 뭡니까 그 펜션에서 자던 애들이 20몇 명이 한번 산사태 나서 죽은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죽으려고 마음이 그 죽음을 만들었나? 아니죠. 일체 유심조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이게 마음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몸이 자연이 가는 거에 반대로만 가요. 늘 젊어지려고 그러면 늙어지고 건강하려고 그러면 아프고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공부 못하고 뭐든지 그래서 불교 적어도 이걸 인정해요. 구불덕고다. 네. 8고 중에 네. 8가지 고통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8가지 중에 네. 세 번째가 구불덕고예요. 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구하는 게 뭐야? 마음이야. 맞아. 마음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만 부자가 돼요. 그래. 맞습니다. 돈에 관심 없는 사람만 부자가 되지. 예. 돈에 미친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마음과 반대로 가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다 만든다. 택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는 만든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세상에 위기가 왔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잠시 고치고 가요. 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알아봅니까? 언론에서 알아보나요? 미친 사람으로 보지. 인터뷰하면 뭐래? 여러분들은 계속 나를 미쳤다고 포장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8고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애별이고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별하게 돼 있다. 이별하게 돼 있다. 이별하는 고통으로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여기 세 번째예요. 원망하는 원정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수는 다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원정해고. 정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생 동안 붙어 있어야 돼. 원정해고. 원망,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한 집에. 만나는 고통, 해. 만날 해자입니다. 만나는 고통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해야 돼. 구하는 것은 못 얻는 고통. 그럼 이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마음의 반대죠. 사랑하려고 그러면 헤어져야 되고, 원망하는 놈은 계속 살아야 되고. 이게 마음의 반대 아닙니까? 근데 마음대로 일체 유심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평화가 와버리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집안 치고 자식이 잘 된 집안이 없어. 그 내가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자식한테 투자도 안 했는데 그 자식이 판사가 되는 거야. 네. 아버지 고생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 네. 그래가 작심을 하고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돼. 근데 부잣집 아들 놈은
돈 적해준다고 아버지한테 맥살 주고 대들어. 외제차 안 사준다고 대들어. 오토바이 안 사준다고 대들어. 사줬더니 그 다음날 가서 죽어. 내 말 이해가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사기를 더 이상 치면 안 돼요. 절대 마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바꿔야 되냐? 유신죠. 신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쓰나미가 와서 20만 명이 죽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원했나요? 죽도록 일본 사람들이 쓰나미가 와가 20만 명이 죽기를 마음이 원해가 마음이 그걸 만들었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의 조화입니다. 이 사회 우주는 신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핵전쟁을 하려고 사니까 그럼 와서 내가 여기 틀을 잡아가지고 하늘을 붙여놓고 하늘에서 왔으니까 내가 이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요. 지금 현재 현실을 머릿속에 든 게 없어. 네. 그 정치인들이 머릿속에 든 게 없다니까. 현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실 정치인들이 지금 그 허종재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복리후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방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하고 지금 있는데 65세 이상 네. 20만 원씩 받는 건 내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 65세 이상 7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모방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준세가.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보시면서 내가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지. 나는 선견지명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미래를 훤히 알아요.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배가 더 고파야 돼. 더 망해야 돼요. 더 고생해야 돼. 그때 나를 알아봐요. 지금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전쟁하려다 내가 가서 막았어요. 그러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한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천신, 하늘에서 신이 하강 내려와가지고 단자혈입니다. 천신, 하강, 단자혈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하강 내려와가지고 단자 앉아있는 혈자리입니다. 그 혈자리에 개를 데리고 간 대통령은 전부 감옥을 가요. 감옥을 가면 죽어요. 개를 안 데리고 간 대통령은 또 죽거나 그러지 않아. 감옥을 안 가요. 신이 있는 자리에 개를 데리고 가서 까불어서 하면 됩니까? 신이 앉을 자리에 개를 데리고 간 대통령은 전부 감옥을 가요. 무슨 이해가 안 돼요? 신이 노하는 겁니다. 신이 노하는 거예요. 인간도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격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럼 전부 감옥을 갔어요. 네. 그거는 개를 동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 창경원에다가 일본 애들이 동물을 갖다 놨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동물만 갖다 놓으면 우리는 망해. 궁에다가. 그런데 대통령이 신이 와서 앉아있을 자리에 개를 데리고 대통령 숙소로 들어간 대통령마다 감옥을 간 거예요. 총 맞아 죽구나. 그래 안 그래요? 개 안 데리고 들어간 대통령은 멀쩡하게 나와. 내 말 알겠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야, 이 땅에. 이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있는 게 더 편해, 하늘궁이.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그거 가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러 가는 거야. 이게 내 자리예요. 그럼 내가 천신이 내려왔잖아, 지금. 내가 신인이라는 건 이제 방금 손가락으로 증명 보였죠? 그럼 내가 보면 병이 고쳐져. 애 못 낳는 여자들 쳐다보면 임신돼.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메커니즘을 저희는 그렇죠. 잘 모르죠. 강남 차병원, 서울대, 연대에서 연구부림 환자들 내가 애 임신 전부 시켰어요. 내가 쳐다보면 정상이 돼가지고 애를 배요. 그래 그 차의과 대학에 전세일 박사 나를 불러가지고 그 논문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 허경영 씨가 어째서 그렇게 병을 고치냐? 그거 이상하다는 거야. 그 내 맘대로 여러분 몸을 만든 자는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에? 아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보러 가다가 고장이 났어. 아무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차도 한 대 없는 데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하나 쑥 지나가더니 서는 거야. 그 노인이 하나 내려.
내리더니 이 차가 고장 났습니까? 아 그렇다고. 내가 고쳐드릴게요. 본네트 뚜껑 열고 뭘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그 선생 영감님 누구십니까? 내가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러더래요. 맞아요. 네? 자기가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절을 했대. 이건 실화입니다. 네. 가짜가 아니라 네. 포드씨가 지나가다 포드 고장 난 걸 많이 고쳐준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만든 자가 여러분을 고치는 거야. 지금 그래야 그래. 선생님, 허경영 이야기하니까 힘이 세져서 안 세져? 세졌죠. 지금도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천신이 앉아있는 이런 자리에 개를 데려간 대통령은 전부 다 감옥을 가든지 총 맞아 죽든지 그렇게 돼요. 그와 같이 네. 이 땅도 격이 있고 비밀이 있어요. 네. 격이 있고 이 땅이랑 집이라고 집터라고 아무데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는 내가 와 있어야 격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만장, 만명의 장수를. 그럼 장군이 만명이면 아니 장군이 만명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장, 호령, 영을 내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호령격. 지금 이 자리가 만명의 장수를 호령하는 자리라 여기가 이 집터가.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내가 하늘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자리야. 내가 올리고. 잘 보시면 알지만 백두산 천지 못하고 비슷해요.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돼 있잖아. 들어올 때 고개 넘어가 들어오죠. 그래요. 저 앞에만 막아버리면 여기가 뭐예요? 호수야. 지금 우리가 호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궁혈이야. 자궁. 그러니까 세계를 통일할 자가 여기 와서 여기서 잉태하는 자리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만명의 장수를 호령하는 자리인데 전 세계 장군을 다 모아도 만명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만명의 장수니까. 우리나라 장군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장군을 다 모아봐야 몇천 명인데 만명의 장수를 호령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무슨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 황제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 터입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그 현실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그 현실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현실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그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네 가지 권역으로 공약을 내놨죠. 그것도 30년 전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전경도, 경상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경전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우리나라를 4개 도로 만드는 거죠. 충청도, 강원도를 합쳐서 충강도, 경기도는 서울로 편입해버리고 경기도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국이 도가 몇 개죠? 4개죠. 제주도, 5개죠. 아니 제주도, 충강도, 경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도 4개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도가 아니니까 특별시니까 4개 도에 이제 하나의 특별시가 있고 직할시가 있고 알겠죠? 뭐 이런 식이니까 우리나라가 4개의 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구상하신 게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구상하신 지역 감정도 타파하는데 캐캐묵은 옛날에 그 도에 대한 저 사람은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런 개념을 없애주더라고. 어떤 선입견을 없애준다. 없애주는 거고 실제 전라도 전라남도 사람들이 전부 울산이나 부산이나 광양이나 경상도 쪽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건물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상도 가보면 절반이 호남 사람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섞여져야 돼 이제 도를. 그냥 경상남도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전라남도는 동쪽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전라북도도 동쪽으로 이동해요.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88도로라든지 도로가 남해 고속도로나 이런 게 많이 연결돼 있어. 하루 생활권이야. 도로를 바꿔줘야 돼. 이제 행으로 걷자 이거야. 전경도, 전라남도,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경전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일일 생활권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지만 노령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갑자기 남원에 있던 사람이 대구에 가서 점심 먹고 와요. 가능한 얘기죠. 간단하죠 그냥. 그러니까 무슨 산맥이 아무 쓰잘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횡으로 잘랐어. 도로를 줄여야 돼. 그래야 충청도, 강원도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가 하나의 도가 되잖아. 그러면 경기도가 서울이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수도권이 돼버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수도권이 되면은 네.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예. 경기도 전화는 전부 서울시 전화가 돼버려.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가 커야 일본 동경이 우리나라보다 3배 큽니다. 서울보다. 세계를 제패해요. 수도가 크다는 내가 큰 거야. 네? 공룡이 왜 없어졌습니까? 내가 작아서 그래. 호랑이가 왜 자꾸 졌습니까? 내가 작아요. 인간 내보다 작다니까? 대뇌가? 그러니까 내가 수도가 커야 모스크바가 왜 저 모양입니까? 러시아로 왜 쪼개졌나요? 모스크바가 아주 작아요. 영국이 왜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런던이 엄청 커요. 영국 땅덩어리 절반이 런던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수도가 크면은 그 나라가 흥성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할 때도 동경에다 투하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원체 크니까.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택해가지고 터뜨린 거잖아요. 급전을 하고. 수도가 크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년에 복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7월에. 그러면은 일단은 2020년에 총선부터 시작하실 건지 어떤 건지. 아, 나는 그런 거는 이제 나는 창당부터 하니까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을 만들어요. 전국적으로. 그거 만드는데 6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 6개월 동안 전국을 쏘다니죠. 네. 그러면 이제 민생고가 심하잖아요. 네. 나는 국민 배당금을 주니까 국민 1인당 20살 넘으면 150만 원씩. 잘 들으세요. 우리는 2만 불 시대에 있어요. 스위스는 6만 불입니다. 6만 불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48%가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월 한 사람당 360만 원씩을 주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6만 불을 GDP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불과 얼마 전에 국민 1인당 돈이 있든 없든 360만 원씩 주자. 그래 안 그래요? 국회 통과하는데 의석이 몇 개 부족해서 통과는 안 됐지만 팽팽했어요. 그럼 스위스 사람이 돈이 없나? 많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지금 국가 도로는 수입을 국민들한테 1인당 360만 원씩을 논아줘야 된다는 거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 부족해서 부결되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2만 불짜리 우리나라가 국민 배당금을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민생고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근로자 2,500만 명 중에 정확하게 50%가 비정규직이에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만 원 안팎이야. 밥 먹고 차비하고 나면 100만 원 남아요. 애 공부시킬 수 있고 가해시키고 집안 아파트 관리비 낼 수 있나요? 못하죠. 이거는 완전 사기야. 이런 국민들에게 그런 급료를 주면서 국가를 끌고 간다는 이 자체가 국민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스위스 같이 6만 불 받는데도 국민들한테 한 사람당 360만 원씩을 매달 줘야 된다. 이거를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절반이 통과해가지고 다수결 올라갔는데 몇 명 모자라가지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근로자가 적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이야. 한 달 월급 받으면 탁 없어.
나중에 몸이 아파. 그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건강 팔아가지고 먹고 사나? 네. 쉴 시간도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애들은 희망을 잃어버려.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입니다. 걔들도 취직이 안 되네. 국민 배당금이 매달 나와보세요.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내가 줄 거거든. 그러면 가족이 5 살면 돈이 7, 800만 원이 들어와.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돈 누가 가져가고 있어 지금? 저 정치인들이 국가 예산 싹 끄다가 저거 다 날려버려. 지하 작업으로 돼버려. 국민한테 논아주면 그게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 근데 그 돈이 어디 가는지를 몰라. 국방 예산 40조가 어떤 놈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자원 개발한다? 해외다가 몇십 조를 처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그런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검찰이 수사해도 아리송해. 맞아 안 맞아? 현실은 그렇죠. 국가 예산이 어디로 흘러서 그 돈이 어디에 숨어버리는지 아무도 몰라. 나는 그런 거 용서 안 합니다. 국가 예산은 50%는 국민들 호주머니로 다시 유턴해줘. 돌려주고 나머지 가지고 살림을 타이트하게 산다 이 말이야.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해외여행 다녀서 국가 돈을 1등석을 타고 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코노믹을 타도 시원찮아. 국민들은 이코노믹을 타는데 국회의원이 그래 1등석 타고 갑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연동되는 게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줄이고 명예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셨잖아요. 무보수 명예직이야. 국회의원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외국같이 국회의원은 100명, 무보수 명예직, 정당제도 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개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TV 토론에서 나는 헌법을 다시 제정하겠습니다. 나는 재헌하겠습니다. 개헌 안 합니다. 재헌한다. 지금 이 헌법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골수 헌법이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 시장 자유경제, 무슨 말이지?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간다. 두 번째, 시장 경제 그대로 간다. 셋째, 법치주의 그대로 간다. 알겠습니까? 사실적 법치주의나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세 가지는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그 대신 헌법을 새로 제정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대한민국 국호 바꿔요. 대한민국의 태극기 바꿔요. 애국가 바꿔요. 다 바뀝니다. 아이덴티티는 바뀌나 정체성은 안 바뀝니다. 국가 정체성은 그대로 있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알겠습니까? 법치주의. 이거는 그대로 가지만 그 복잡하고 야릇한 헌법은 싹 없애버리고 헌법을 다시 제정한. 헌법제정위원회 100명, 제정위원 100명을 만들어서 그 100명이 300명 국회의원 정신교육대 보내버리고 그들이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실질적인 나라를 다시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무보수 명예직.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후원금 받고 그건 인정한다. 살아가야 되니까. 그 외에 국가에서 국록을 받는 것은 안 된다. 국록이라는 건 뭐냐? 잘 보세요. 내가 저 밑에 있어. 여기 있어. 이 녹이라는 거는 복덕 아닙니까? 이거는 수복,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죠? 공덕. 베풀 공짜입니다.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덕비 세우잖아. 공덕을 말하는데 이 관료들이 복덕을 하지 않고 이걸 국민한테 돌려주질 않고 뭐 하냐? 이게 무슨 자죠? 녹자입니다. 복록을 받아먹는 거야. 녹은 국가에서 월급 받는다는 소리예요. 당신 녹봉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월급이 얼마냐 이 소리. 아니 복을 지어가지고 그걸 지구가 먹어버려. 국민한테 돌려주잖아. 공덕, 복덕을 베푸지 않고 복록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야. 공직자가 월급을 받아 먹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건 뭐냐? 수복. 복을 받은 것을
이게 뭡니까? 사적으로, 사로. 자기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거? 이걸 복록이라고 그래.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은 돈 받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 그거 자기 생활한다는 거야. 이런 정신 상태의 국회는 우리가 뽑아봐야 안 됩니다. 복록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이 복덕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저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나 그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직자의 상은 이래야 됩니다. 복덕이어야지. 수복, 공덕. 국민들에게 덕을 베풀어줘야지. 그 복을 논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배당금 세금이 400조 그쳤다. 그러면 절반은 국민들한테 다시 공덕으로 돌려줘야 돼. 맞아요. 주가 다 닦아서 사적으로. 아니 국회의원이 왜 요구하는데 1등석 안 준다고 맥살 잡고 싸워요? 그래가 결국 1등석을 했다는구만. 그래서 이제 그 싹 없애버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신교육대 보내고 각 사회 지도자들은 다 정신교육대로 갑니다. 거의 한 몇만 명 돼요. 몇만 명의 지도자들은 정신교육대로 들어갑니다. 뭐 각 법원장이나 각 장짜리들은 다 정신교육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이 확 풀어지지. 그동안 부익부 빈빈 했던 장본인들, 법제처장, 무슨 뭐 장짜리들은 전부 정신교육대 집합이에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2022년 대선을 노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TV 토론하면서 그 말을 해. 그럼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말대로 될 수 있다면은 다 잡아 넣어버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내가 되는 거고 개헌하지 말고 재헌해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만들어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광범위합니다. 뭐 외국에서까지 말할 거 없고 고위층까지도 있어요. 여기 뭐 고위층들도 오니까 다 지지자들이 자기 입 이름만 좀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내 편이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1년에 8억을 가져가니까 한 사람당 이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후원금 별도예요. 그 8억은 국민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후원금만 받아라 해요. 후원금도 1년에 몇 억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럼 해도 되잖아요. 응? 그런데 무료로 하라고 해도 서로 하겠다고 싸워요. 솔직히 말해서. 응?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하나 기분 나쁜 게 지자체 의원들이 처음에는 무료 봉사했어요. 그렇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서지부지 어떻게 된지 압니까? 싹 나중에 또 그렇죠. 싹 월급 국회의원하고 비스듬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3,000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약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공록을 받아먹는데 아주 편법으로 무슨 놈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씁니까? 국가 예산을. 그러면 만약에 집권을 하신다 그러면 그 지자체를 대대적으로 손보실 생각이시죠? 지자체는 없어지죠. 지자체 자체는 있기는 있는데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시 예산이 10조 미만입니다. 10조면 남아 돌아가요. 10조면.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지금 25조가 들어갑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 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조가 넘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서울시 예산 40조가 10조면 되는데 선심성 공매, 선심성 예산이야. 전부 무슨 시민단체 돈 줘, 뭐 행사하는데 줘, 뭐 저기다 줘, 뭐 그거가 무슨 기마이 쓰는 데입니까? 어? 자기들하고 노선이 비슷하면 줘, 뭐해? 나는 눈 뜨고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불급하던 것들은 다 싹 아껴갖고 국민들한테 배당금으로 줘야 된다니까. 그걸 왜 쓰냐 이 말이에요. 왜 한강에다 둥둥섬을 만들고 뭐 쓰잘데없는 예산을 썼다가 다시 뭐 그냥 뭐 사람도 오지도 않는 큰 문화예술회관을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합니까? 그런 거 전부 국민들 호주머니 들어가서 유통이 돼야 돼, 그 돈이. 세멘트 덩어리에다 갖다 퍼붓지 말고 국민들 호주머니 들어가서 애들과 부모와 자식이 마누라하고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써야 될 윤활유가 그 무슨 빌딩에다가 갖다 박아놨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내다보는 것은 한국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이 말하는 미륵 메시아 다 손이 떨어지죠. 허경영만 안 떨어져요. 예, 저기 뭐 끝으로 네. 저기 뭐 지지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기존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기성 정치인들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국가 예산을 돌려줘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서민들 호주머니로 국민들 호주머니로 돌려줘야 돼. 그걸 중간에 갈아채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고. 맞아 안 맞아요?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 사람들 주려고 어떻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국민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 씁니까 안 씁니까? 썼죠? 왜 썼습니까? 국민들이 돈이 없었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진작하려고. 그때 와서 뉴딜 단지에 와서 일하면은 그게 월급 주고 싶으셨나요? 돈 놀아준 거예요 그냥. 맞아 맞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경제를 살릴 때 뭘로 살렸습니까? 뉴딜로 살렸습니다. 아우토반 뉴딜. 아우토반 도로공사 하는 데 와서 땅만 파고 있으면 돈을 줬어. 맞아 맞아요. 그 돈이 쫙 깔리니까 독일 경제가 일어난 거예요. 맞아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와 있습니다. 뉴딜을 해야 됩니다. 무슨지 알겠죠? 무슨 뉴딜이냐? 국민 배당금 뉴딜. 배당금을 매 집집마다 놀아주면 부부 300만 원. 장가 안 간 40대 있는 아들이 둘이 있다? 그 애들이 300만 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장가 가서 직업이 없다. 여자 만나면 300만 원.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결혼하면 1억 줘. 주택자 하면 2억 줘. 무이자로. 3억이 들어와. 살아 안 살아요? 살죠. 우리는 가족을 살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맞아 맞아. 그럼 선생님이 애 둘만 30살 넘은 애가 둘이나 집에서 민둥 놀고 있다. 20살 넘은 애들은 150이 나오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는 700만 원, 어떤 집은 500만 원, 어떤 집은 300만 원.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죠. 세계 10위권에 잘 사는 나라에 돈이 씨가 말랐어. 누가 가져갔어요? 내 말 이해갑니까? 스위스도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된다. 한 달에 360만 원씩 줘야 된다. 이 법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돈 걷어 가지고 저거 비행기 탈 때 1등석 타야 돼.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돈을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자 이 말이야. 돌려주면은 충분히 네. 재원도 그래. 된다. 뭐 때문에 지방에 무슨 아산시청이면 아산시청 그게 무슨 세계적인 호텔입니까? 그게 유엔본부보다 더 커요. 무슨 이해갑니까? 그 10분질로 지어도 돼요. 그 돈을 시민들한테 국민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면 재원은 충분히 남아 돌아가고 돈이 썩어요. 썩어. 근데 전부 저거 허장성세 무슨 청사를 무슨 호텔처럼 용산구청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옆에 있는 호텔보다 더 화려해. 이런 공직자들이 있는 한 그놈들은 용산구청은 저 강변에 가서 콘서트 차려고 있어야 돼. 무슨 이해갑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그 마지막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 주시죠. 우리나라 망하고 싶으면 기성정치인들 계속 지지하세요. 네. 근데 후손들을 살리고 싶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정말 잘 살고 싶으면 허경영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